횡단보도 앞에서 그녀가 살짝 중심을 잃는 순간 반사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손의 온기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시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다 늦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단속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이른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모든 감정을 접어두었던 그에게 찾아온 건 아주 오래전에 잊었던 따뜻함이었지요. 잠시만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혼자가 된답니다. 그는 올해로 이른이 되었지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이 되던 해였어요. 처음엔 그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46회를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그건 마치 오른팔이 없어진 것 같은 감각이었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해도 들려줄 사람이 없는 생활. 텔레비전을 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까 밥을 먹는 그런 하루하루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고요함이 익숙해지더라고요.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혼자 병원에 가는 것도, 혼자 산책을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누가 보면 잘 적응한 노년이라고 했을 거예요. 밥도 제때 먹고, 약도 제때 챙기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그때서야 알게 된답니다. 아, 나는 아직도 혼자가 어렵구나 하고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곤 했지요. 이렇게 남은 날들을 보내는 건가? 특별한 일도 없이, 특별한 사람도 없이 그저 조용히 쓰러져 가는 건가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안내문을 보았지요.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답니다. 바깥 공기라도 쐬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그 정도의 마음이었지요. 프로그램 첫날 보건소 대기실은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로 북적였어요. 다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분들이었지요. 그는 구석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한 여자가 앉았지요. 그녀는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흰 머리카락, 수수한 갈색 재킷,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고요해 보이는 눈. 말수가 적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문득 눈이 마주쳤지요. 그녀가 먼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지요. 그리고 다시 각자의 시선은 앞으로 향했어요. 별것 아닌 인사였지요.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흔히 나누는 그런 예의 바른 인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짧은 인사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안녕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왔는데 유독 그날의 그 인사만 잊히질 않았어요. 목소리가 참 고왔어요. 낮고 차분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있는 목소리.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같달까요? 그런 목소리였지요. 며칠 뒤 그는 다시 보건소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프로그램 일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보고 싶었거든요. 스스로에게는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러 간다고 핑계를 댔지만 솔직히 말하면 혹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보건소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가 보였어요.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봄볕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고왔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지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지요. 오늘도 오셨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네, 선생님이 오라 하셔서요. 그가 대답했어요. 사실 선생님이 오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나이에 당신을 보러 왔다고 말하기엔 너무 쑥스러웠으니까요.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옅은, 거의 눈치채기 힘든 미소였지만 그에게는 봄볕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어요. 보건소에서, 동네 병원에서, 오후 산책길에서.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요. 작은 동네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점점 그 우연이 필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도요. 대화는 늘 짧았지요.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이상하지요? 젊은 날에는 수다를 떨어야 친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 오히려 침묵이 편하더라고요. 함께 있는 시간은 조금씩 길어졌어요. 보건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볕을 쬐기도 하고 동네 슈퍼에서 마주치면 함께 장을 보기도 했지요. 그녀는 언제나 같은 것을 사더라고요.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그리고 작은 우유 한 팩. 혼자 사는 사람의 장바구니였지요.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댁에서는 뭘 해 드세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그냥 대충이요. 밥 한 공기에 반찬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혼자 먹는 밥은 뭘 해도 그게 그거예요.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똑같았거든요. 아내가 떠난 뒤로 밥맛을 잃었지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뭘 해도 귀찮고 그래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은 참 맛이 없지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로의 눈에서 같은 외로움이 보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이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낸 뒤 여기까지 왔다는 거려. 우리는 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눈가에 새겨진 깊은 주름,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웃을 때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미소. 그 모든 것들이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보건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그는 우산이 없었어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같이 쓰세요. 그녀였지요. 작은 검정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그가 머뭇거리자 그녀가 먼저 우산을 그의 머리 위로 기울였지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렇게 둘은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 썼어요. 우산이 작아서 어깨가 맞닿았지요. 그 따뜻함에 그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빗소리가 우산 위로 떨어졌어요. 똑, 똑, 똑. 마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지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말을 하면 이 순간이 깨질 것 같아서요. 집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그녀가 물었지요. 조금요. 저기 모퉁이만 돌면 돼요. 그가 대답했어요. 사실 집까지는 꽤 남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녀가 그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들어가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녀가 말했지요.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받을 일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 작은 친절이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가 돌아서서 비 속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우산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문득 깨달았지요. 아, 나는 이 사람이 좋구나.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46해 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 그런 감정을 잊고 살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손주를 보고 그 사이에 좋아한다는 감정은 익숙하다는 감정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른이 되어서야 그 감정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없었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습지 않을까? 아내에게 미안한 거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지요. 내일도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지요. 보건소 앞 벤치가 둘의 정해진 자리가 되었어요. 오후 3시쯤이면 그곳에서 만나 함께 동네를 산책했지요. 별다른 약속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렇지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대화는 여전히 짧았지만 함께 걷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던 것이 2바퀴가 되고 2바퀴가 3바퀴가 되었지요. 걷다가 지치면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곤 했지요.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요. 부인분은 언제 떠나셨어요? 처음으로 과거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3년 됐어요. 갑자기 떠나셨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남편이 4년 전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제야 서로의 상처를 꺼내놓았지요. 그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손을 잡았을 때 이미 차가웠지요. 그날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은 오랜 투병 끝에 떠났어요. 3년 동안 병원을 오가며 간호를 했지요. 마지막 순간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대요.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지요. 둘 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힘드셨겠어요. 그가 말했지요. 그쪽도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그런 위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가 아내와 처음 만난 이야기, 그녀가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눌 때면 둘 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곤 했어요. 참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녀가 말했지요. 그쪽 남편분도요. 그가 대답했어요. 이상하지요. 떠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도 질투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봤구나.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요. 어느 날 그녀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수치가 좋지 않았지요.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주의, 의사가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는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같이 다닐게요. 병원 갈 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같이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 말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그는 그녀의 병원 동행이 되었어요. 검사 결과를 함께 듣고 약을 함께 타고 병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요.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그녀가 살짝 중심을 잃었어요. 어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괜찮아요? 네, 잠깐 어지러웠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놓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의 손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손의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그녀도 손을 빼지 않았지요. 신호가 바뀌어 사람들이 걸어가기 시작했는데도 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맞잡은 채로. 그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오히려 이 조용함이 깨질 것 같아서요. 신호가 다시 바뀌었어요.
그제야 둘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지요. 손은 여전히 맞잡은 채로. 그날 저녁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손바닥을 펴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70살에 손을 잡았어요. 젊은 날의 손잡기와는 달랐지요. 뜨겁지도 격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깊었어요. 오랜 시간을 살아온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손잡기였지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손을 잡는 일은 다시 없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깊어졌지요. 저녁에 안부 전화를 하고 몸이 안 좋을 땐 죽을 끓여다 주고 아무 일 없는 날엔 그저 같이 걸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전화를 했지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요. 뭘 해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그럼 제가 국밥 사갈까요? 그녀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좋아요. 그렇게 그는 동네 국밥집에서 포장을 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였지요. 작고 깔끔한 빌라였어요. 거실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지요. 그가 그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드려요. 사모님 제가 모실게요. 그 말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는 문득 생각했지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구나. 국밥이 맛있네요. 그녀가 말했지요. 그렇지요. 이 집 국밥이 제일이에요. 아내도 좋아했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그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내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걸까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먼저 미소 지었어요.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그랬지요. 저도 남편이랑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오래전에요. 그렇구나. 둘은 자연스럽게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지요. 그들은 떠났지만 이렇게 추억 속에 살아있으니까요. 밥을 다 먹은 뒤 그녀가 차를 내왔어요. 보리차인데 괜찮으시죠? 좋아요. 보리차 좋아해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보리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주황빛이 거실 안을 물들였어요. 그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지요.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괜찮은 걸까요?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떠난 사람에게 미안한 건 아닌지. 그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네.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요. 남은 날들을 외롭게 보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도 괜찮다고요. 그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럼요. 되고 말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놓지 않았지요. 우리 남은 날들 함께해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좋아요, 그래요. 그 순간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이랍니다. 그들은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한 거였지요. 그날 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내일도 올 거죠? 당연하지요. 그렇게 둘은 헤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지요. 내일 또 만날 거라는 걸.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계속해서 만날 거라는 걸. 사랑이라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그 말이 괜히 가벼워 보일까 봐서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았지요. 이 사람은 이제 내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지요. 두 사람의 일상도 함께 흘러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여행을 가거나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거나 그런 건 없었지요. 그저 동네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병원에 함께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어느 가을 저녁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지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노을을 보면 슬펐어요. 하루가 끝난다는 게 왠지 무서웠거든요. 내일도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랬군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노을을 보면 행복해요. 오늘 하루도 이 사람과 함께 했구나. 내일도 함께 하겠구나 하고요. 그 말에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둘은 나란히 앉아 노을이 지는 걸 바라보았지요. 손을 꼭 잡지는 않았어요. 그저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지요.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그가 함께 일어섰어요. 둘은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지요. 갈림길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내일 또 봐요. 네, 내일 또 봬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가 충분했지요. 그는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어요. 그녀도 가끔 뒤를 돌아보았지요. 손을 흔들진 않았어요. 그저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와 불을 켜면 이제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지요. 내일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거든요. 이른이 넘어 설렘이라니 스스로도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지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지금도 그들은 손을 꼭 잡지는 않아요. 그저 나란히 걷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뿐이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해요. 노년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거든요. 대신 오래 남지요. 젊은 날의 사랑은 불꽃 같았어요. 뜨겁고 격렬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달라요. 촛불 같아요. 조용히 타오르면서 주변을 은은하게 밝혀주지요. 뜨겁진 않지만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는 더 선명하게 빛나더라고요. 오늘도 그는 그녀와 헤어지며 말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내일 또 봐요. 그녀가 대답했지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혼자가 되지요. 하지만 또 생각보다 쉽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마음을 열면 따뜻한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노년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가장 깊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 후반은 다시 따뜻해졌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